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또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비판에 대해 오전까지만 해도 말할 입장이 없다던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에 말을 바꿔서 대선 공약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며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팀장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대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었듯이 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오늘 오전과 오후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죠. 예, 오후에 했던 말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중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인즉슨 공약보다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예. 공약을 내놓을 때는 그러면 안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우선은 민 대변인의 말 중에서 전작권을 가져오면 마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것, 이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네. 대미 의존적 태도일 뿐이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것보다 지금의 위협이 특별히 커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약보다는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하겠다는 공약을 낼 때는 안보를 고려 안 한 거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전작권 환수가 연기될 때만 해도 시기를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시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환수한다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대신 어떤 상황에 환수하겠다, 이런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핵심적인 군사 능력을 구비했을 때, 또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환수에 부합될 때 환수하겠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조건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무기한 연기고요. 사실상 포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국방부 당국자가 익명으로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기자들한테 일부 설명을 했는데, 한국군의 킬체인, 이건 일종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요. 킬체인과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시기인 2020년 중반쯤에 환수를 다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환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가야 환수를 논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킬체인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 일단 무기를 잔뜩 들어놓겠다, 이런 조건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무기를 마음껏 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를 합의할 때도 환수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국방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투자가 다 됐으니까 2012년에 환수를 했으면 문제가 끝났을 텐데, 이명박 정부가 한 번 더 미루면서 환수를 대비해서 무기를 더 사야 된다라는 주장이 다시 나왔고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환수를 미루면서는 킬체인, 또 한국형 MD,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곧 무기를 더 사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하는 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수업체한테는 더없이 좋은 꽃놀이패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주권의 회복을 미루면서 우리는 또 미국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예. 결국 아쉬운 쪽이 우리가 돼버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지금 환수 재연기, 이것의 대가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미 지불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지불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미국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기로 한 결정, 이 결정이 나온 후에 미국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전투기의 성능에다가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갑자기 끼워 넣어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는 유일한 후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약 7조 3천억 원을 들여서 40대 사기로 올 3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낸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또 패트리엇 3 미사일, 이런 것들을 총 2조 2천억 원어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 중에서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돈, 이것을 크게 늘리는 합의도 지난 1월, 2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앞서 지불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국이 현재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요구,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명세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꼭 이렇게 군사 분야가 아니라 무역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적인 외교 사안 이런 데서도 미국이 청구서를 보내올 게 뻔한 상황입니다. 네. 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은 주고받기, 기브앤테이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미국의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닉슨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낸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특종이 있었죠. 예. 당시 특종 기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벤 브래들리. 이분이 지난 화요일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벤 브래들리는 1965년부터 91년까지 26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인을 맡으면서 지역 신문에 불과했던 워싱턴 포스트를 세계 최고의 언론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1972년 워터게이트 특종 당시에 편집국을 지휘했던 일이 가장 유명했고요. 또 그거보다 하나에 앞서서 1971년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과정을 담은 1급 비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라는 것을 보도했던 일,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업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유 언론의 영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월드리뷰 시간마다 좋은 칼럼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예. 오늘은 이 벤 브래들리와 관련된 칼럼인가요? 예. 워싱턴 포스트의 최대 경쟁신문 뉴욕타임스가 과연 이 사람의 부고 기사를 어떻게 냈을지가 일단 가장 궁금했습니다. 원래 그 펜타곤 페이퍼라는 것은 뉴욕타임스가 먼저 입수를 해서 기사를 몇 편 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 게재 중지 명령이 내려오고 나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못하고 또 안 하니까 그 경쟁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법원의 명령에 맞서면서 대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타곤 페이퍼의 주요 내용도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주로 보도를 했고요. 그 중심에 이 벤 브래들리 편집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경쟁사인 뉴욕타임스로서는 좀 불편한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불편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부고 기사만큼은 워싱턴 포스트 못지않게 아주 긴 기사를 내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A4 용지로 뽑아보니까 8장짜리 아주 긴 기사였습니다. 예. 펜타곤 페이퍼 보도 얘기도 자세히 전하면서 특히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가 3,500만 달러어치의 주식 거래를 앞두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보도를 하면 당국에 의해서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다라는 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일선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 브래들리 편집인이 권력에 굴복해서 보도를 안 한다면 회사를 관두겠다 이런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라든지 또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경영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편집인의 손을 들어준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에 의해서 보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뭐 결국 좋은 언론사는 그 좋은 기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예. 뭐 경영진도 이런 보도 영역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뭐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예.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긴 사설을 이번에 썼는데요. 벤 브래들리는 어떻게 워싱턴 포스트를 바꿨나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기자들을 최고 성능을 가진 거짓말 탐지기다 이렇게 뭐 애칭 비슷하게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투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철저한 직업 정신을 가진 브래들리의 그런 인간 됨됨이를 언론인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 평가를 내린 그 신문사 입장에서 평가를 내린 부분은 능력 있는 기자들을 끝없이 끌어모았던 것, 그리고 일간지에 잡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뭐 패션, 유행 이런 것들을 다루는 스타일 섹션을 시작한 일, 이런 것들이 아주 선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뭐 평가들이 나왔을 텐데 예. 또 어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영국의 가디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가디언의 부고 기사 하면은 무조건 이 죽은 사람이라고 미화하지 않고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걸로 유명해서 관뚜껑은 가디언이 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브래들리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놨는데요. 뭐 부고 기사 말고도 자유 언론의 영웅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따로 썼을 정도입니다. 네. 브래들리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단순한 직업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공재라고 믿었다는 대목이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부고 기사에서는 브래들리가 40년 전에 썼던 편지의 한 대목을 소개했는데요. 언론인이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하는 한 보도에 따른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길게 볼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 진실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언론에 관한 얘기 하나 더 하죠. 미국인들이 신뢰하는 정치 기사들이 따로 있다고 해요. 매체별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정치 뉴스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은 CNN의 보도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1일 36개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발표했는데요. CNN의 신뢰도가 54%로 가장 높았고 ABC 뉴스와 NBC 뉴스가 각각 50%, 또 CBS 뉴스는 46%, 폭스 뉴스가 44% 순서였습니다. 방송사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신문 중에는 뉴욕타임스가 34%로 가장 높았고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벤 브래들리의 워싱턴 포스트는 27%, 4위로 나와서 그 브래들리 시절의 명성이 많이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서는 야후 뉴스와 허핑턴 포스트를 제외하면 신뢰도 10% 선을 넘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본 내용은 이제 정치 뉴스에 국한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매체별로는 어땠습니까? 정치 성향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88%가 대표적인 보수 채널인 폭스뉴스를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신뢰하는 매체로 미국 공영라디오 NPR, 또 PBS 방송, 영국의 BBC 방송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수층에서는 5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매체는 폭스뉴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진보 쪽에서는 5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매체가 총 9개 매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수치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매체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보수층의 여론 편식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네. 폭스뉴스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88%,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을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는 매체를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종편들처럼 보도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또 극우 독설가들을 많이 출연시켜서 보수층의 눈과 귀를 붙잡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평을 버젓이 내놓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는 폭스뉴스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뉴스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또 동시에 보수주의를 세일즈하고 있다.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폭스뉴스는 우리나라 종편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